가을이잖아, 가을. 그죠? 네, 네. 근데 이런 가을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오늘 만지하가님은? 떠오르는 건 호박이에요. 호박. 이 네?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호박을 여러 가지 모양의 호박을 모으세요. 그래서 제가 무의식 중에 이런 그림 안에 호박이 막 등장하거든요. 네,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호박? 애기 호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상처가 많이 입힌 호박, 이렇게 둥그란 호박, 높이가 높은 호박,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막 모으시다가 우리 호박전 먹을까 하면서 이제 해서 갑자기 호박전을 먹고 이런 기억이 되게 호박이 그림에 등장하기도 하면서 네. 또 다른 의미로 하면 계절. 네. 계절. 응. 계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계절이 많잖아요. 맞아요. 사계절을 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린 건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순간들을 다 모아놨을 때는 여러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다. 네. 그림을 아무래도 뭘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27년 인생으로서 결혼? 아니요, 결혼은 아니고요. 손으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안마를 너무 잘해서 스포츠 마사지사를 했을 거야 라고 하기도 하고요.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육상 선수를 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네? 발로 한 그쵸. 거죠. 그런데 단거리를 달리는 걸 엄청 잘했어요. 네, 그럼 그랬고. 그림을 안 네. 그렸던 달리기 선수? 근데 지금 흥미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또 그림을 그릴 때 그리는 것보다 만들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찰흙으로 만드는 이런 미술 수업에서 엄청 흥미를 느끼고, 집에도 보면 아직까지 제가 어릴 때 만들었던 찰흙놀이로 이렇게 만들었던 작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런 미술 숙제들, 이런 과제물들이 막 있어요. 모아놓은. 네, 파서 막 네. 근데 신기하게도 요즘 그림에 등장하는, 막 요런 요정들이 입을 만한, 신발 모양의 찰흙 작품 되게 많아요. 신발. 그거요? 점토 하면 되잖아. 네, 그 생각 못 해봤는데. 점토 해가지고 칠해가지고 하면 네, 그것도. 그래서 저는 좀 도예도 배워보고 싶고, 사실 찰흙으로 만들어서 작품화 시키는 것도 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흑백으로 그릴 때와 칼라로 그릴 때의 차이는 어떤 게 있어요? 마음가짐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먹을 사용할 때는 조금 왜 연기자들이 슬픈 연기를 할 때 더 감정이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슬펐던 순간을 상상하면서 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먹작업에 임할 때는 가장 먼저 할아버지가 가장 그리웠던 순간을 좀 떠올려요. 그리고 감정을 잡은 후에 들어가요. 할아버지를 꼭 그리지 않더라도. 그럼 예술가도 감정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할까요? 어떤 감정을 그려야 되지라고 결심하고 그리는 건 절대 없고, 제 안에 꽉 차 있는 감정이 주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 그리움의 큰 게, 그 감정의 코드가 그리움, 우울감, 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의 시작이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제가 2학년 때 뉴질랜드로 유학을 2년 동안 갔어요. 근데 그땐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꼬마잖아요. 정말 혼자서 홈스테이 해가면서 2년 동안 다른 사람들과 산다라는 게 되게 힘든 건 거죠. 그리고 그때 부모님이 엄청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 상태가 만들어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6학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는 가족과 떨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꽉 차 있었고,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서울로 오면서 그게 다시 온 거예요. 다시 떨어져서 너무 슬프다, 그립다, 이게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움이 주제가 되더라고요. 인물이 많이 등장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었어요. 가장 처음에는. 가장 처음엔 가족이었고, 가족 중에서도 할아버지였던 이유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조금 남았다 였거든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기도 했고, 뭐 할머니보다 더 연세가 있으셨고 했기 때문이겠죠. 상상을 못 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할아버지가 독감에 걸리면서
사실 그냥 감기인데 제가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가실까봐. 그래서 두렵구나. 누군가를 떠내보내는 거가 두렵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떠나가는 걸 많이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전까지는. 사실 뭐 단짝 친구와의 이별 이런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되게 낯설고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인물을 안 그렸다 뭘 그렸을까요? 이건 진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근데 저는 오면서 생각했던 게 풍경도 그려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요즘에 조금씩 드는데, 풍경을 그려도 그 풍경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인간이 바라본 풍경이겠다. 인간이 계속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들어가고, 인물 속에서도 한 인물이 들어가도 내가 다른 대상을 생각하는 것. 고급스러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고급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자기가 바라보는 풍경 자체. 네네네네. 뭐 그런 식의 풍경. 네네. 기대해 볼 만하네요. 그런가요? 그죠. 그리고 이 인물을 할 때 라인이 선명하잖아. 네. 저기 흑백할 때는 맞아요. 라인이 없고. 네. 그 차이점은 왜? 그거는 이제 외곽선이 명확한 그림들을 먼저 그렸잖아요. 그때는 제가 이건 좀 성향의 문제인데, 사람을 볼 때 표정, 행동, 말투, 그리고 큰 소리에 엄청 놀래고 예민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막 상상해 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고, 형태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명확한 표정을 그리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딱 나타난 변화죠. 네.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린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없어요. 잘하고 있잖아, 지금. 잘 그린다는 아닌 것 같고요. 잘 표현한다. 라는.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팬들이 다녀갔잖아요. 네. 그죠? 진짜. 그리고 거의 다 판매가 돼버렸고. 이럴 때 기분은 어때요? 다른 분은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는데, 좀 공허했고, 행복해도 되나? 편하게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품 한두 점이 나갔을 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부담감도 아니고요. 슬픈 감정이 더 가까워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맞는 걸까? 뭐 이런 고민? 저도 갤러리스트로서 보면 작품이 많이 판매가 되고 애호인이 생기고 팬심이 생기면 그냥 부담이 되게 커요, 저는.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부담보다 작가에 대한 부담이 되게 커. 화가를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어떻게 다룬다, 표현한다는 의미 아니 너무 달라요. 네. 사실 제가 원래는 어제도 갤러리 문 닫는 시간까지 있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게 뭐 좀 피곤한 것 같아요 라고 하고 갔지만, 마음이 되게 공허하고 좀 어딘가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리를 피했던 것 같고, 또 고민에 빠졌고, 친한 친구들을 만나서 좀 고민을 털어놨죠. 네. 그리고 또 눈물이 났고,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했을 때, 사실 개인전 열기 전에 있었던 전시에서 그 벅차고 기쁜 마음들이 아직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많은 화가님들을 만나면서 늘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자식 새끼 시집 장가 보내는 느낌이다라고 그걸 안 믿었거든. 왜? 평생 그림을 판매하고 평생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새끼를 보낸다고 하는 것까지 애정이 갈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좀 간만장 화가를 만나가지고 내가 애정하는, 갤러리스트로서 애정하는 작품이 판매되니까 되게 허하더라고. 묘한 기분이더라고. 맞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2019년 브리즈 아트 페어 때 프라이즈를 받았을 때는 그냥 할아버지가 생각났어요. 그때 딱 그
그 2019년에 돌아가셨고 제가 다시 힘을 내서 어떤 전시에 나가서 그 슬픔을 티내지 않고 전시를 해야 됐고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뻤어요. 근데 예상치 못하게 프라이즈를 받았을 때 하나님도 그렇고 뭔가 할아버지가 제게 위로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벅차올랐어요. 그 기쁨이 컸는데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또 이게 가족이 생각났고 내게 도움 주신 막 컬렉터 분들도 생각났고. 근데 내가 하는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있잖아. 문득 생각날 때 그가 잊혀지기 시작한다. 할아버지는 문득 생각하지. 네. 늘 있다가. 맞아요. 그지? 그럼 잊혀지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림 안 그릴 때 뭐예요? 요즘에는 그림 안 그려도 작업실에 그냥 앉아 있고요. 좀 그냥 그 분위기를 잊고 싶지 않다. 이게 좀 있고. 완전히 잊고 싶을 때는 진짜 커피 마시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필요 없다. 상당히 그러니까 커피 마시고. 20년 후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20년 후에 그러니까 47살에 가는 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아마 저는 40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꾸린 가정 그리고 뭐 내 아이 이런 게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작업실 풍경을 말로 표현한다면 20년 후 작업실 풍경. 제가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한 작품의 제목인데 숲속에서의 소풍, 뭐 숲속에서 무엇을 하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냥 지금 본가의 모습도 그렇지만 즐거운 나의 집이자 숲에서 막 소풍 나온 피크닉을 나온 사람들의 모습 이런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잔디밭이 있고 그 마당에 나가서 캔버스를 말리고 그림을 그리고 갑자기 잔디에 물을 주다가 뭐 이런 걸 꿈꿔요. 저는 실내는 저는 어두운 나무로 된 인테리어 같은 느낌도 상상하고 사실 실내에 대한 로망은 크게 없고 야외가 어떤지 그걸 많이 상상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다양한 작가들이 있지만 저는 관객들이랑 소통하고 제가 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그리고 작품뿐만이 아니라 간만지의 삶을 좀 같이 표현하고 말했을 때 큰 힘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더 많은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까 한번 그림을 구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작가적인 고민을 함께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어떻게 더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 어떤 전시가 필요한 걸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요즘. 좋은 작품이란? 좋은 작품이란 작가와 작품이 닮아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작품을 봤을 때 작가가 그려줬으면 좋겠고 그 작가를 봤을 때 이 작가 이런 그림 그리겠다라고 상상되었으면 좋겠는 건 것 같아요. 애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나와 받고 싶은 말 한 가지. 받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딱 생각나는 건 이번 전시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관장님과 설치를 끝내고 앞에서 기념사진 찍을 때 우연히 제 작품과 닮아있는 정말 제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할머니를 만나고 대화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제가 바라는 순간이고 그림에 나타내고 싶은 메시지들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기쁨과 관계의 소중함과 여러 설레임을 느끼면서 죽을 때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해졌으면 좋겠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조건 맞지는 않지만 제 삶의 좋은 가치관이 이 구매자들에게도 전달되어서 나도 이런 마음을 먹어봐야겠다 이런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구나를 좀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말 꾸며내지 않고 간만지
다 와서 좋습니다라는 말? 이런 말이 그게 제일. 어떤 건데? 제가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올랐는데, 이번 전시 준비하면서 되게 기도도 많이 하고, 어떤 마음으로 전시 임해야 되는지를 고민했을 때 딱 저한테 온 메시지가 뭐였냐면, 별이었는데요. 반짝이는 별이었는데, 별이 제가 탄자니아 가서 본 별이 한국에서 본 별이랑 엄청 달랐어요. 진짜 반짝반짝하고 밝은 거예요. 그래서 밝은 빛이 되어라. 작지만 밝은 별인데 세상은 어둡지만 탄자니아의 별처럼 반짝이는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변을 밝히는 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였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이 수많은 작가들 그림과 합치면 사실 너무 좋은 작품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냥 제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서서 꾸준하게 변함없이 나다움을 잃어가지 않고 의미 있는 그런 반짝임들을 비추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은 화가들의 작품을 하면서 제일 우려하는 것이 30년 후에도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고 싶다고 네, 얘기하거든요. 네. 자신 있어요? 너무 자신 있어요. 너무 자신 있고, 네.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 한번 적었던 것 같은데, 그 감사의 말로 뜨거운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그리고 더 좋은 그림과 꾸준히 그림을 그려나갈 자신이 너무 있다라고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자만이 아니라 너무 그러고 싶고 그런 열정이 제 마음 안에 가득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만지 화가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